자, 오늘은 원리합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원리합계가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도록 할게. 우선 원리합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금과 이자를 갖다가 합친 걸 원리합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원금, 이자 들어봤죠? 자,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왜 하느냐에 대해서 물으면, 자, 왜 할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성형수술을 한다고, 그치? 자, 성형수술을 한다고 10억 안 되겠다. 자, 100억을 갖다가 선생님한테 빌렸다고 칩시다. 자, 100억을 빌렸어요. 자, 100억을 빌렸는데, 선생님 잘 썼어요 하면서 100년 후에 선생님한테 그대로 100억을 갚아요.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왜 안 되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물가라고 하는 게 보통은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죠. 자, 선생님이 어렸을 때, 짜장면 가격이 얼마였냐면 500원 했어요. 500원. 정말이에요. 싼 데긴 했지만 짜장면 500원, 짬뽕 600원 했습니다. 저기 선생님 나이가 올해 이제 앞자리가 3으로 바뀌었으니까 대략 좀 20년 조금 안 됐는데 그냥 20년 됐다고 칩시다. 네. 자, 근데 지금 짜장면 가격이 얼마쯤 되냐 했더니 5,000원쯤 되겠지, 그치? 자, 짜장면 가격이 지금은 5,000원쯤이 되는데, 자, 20년 만에 대략 짜장면 가격이 10배 정도가 뛰었어, 맞지?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아까 100억을 갖다가 선생님한테 빌렸잖아. 100년 후에 100억 그대로 갚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무리 그래도, 자, 20년 만에 지금 물가가 10배가 올랐다는 거는 그 10분의 1의 가치밖에 물건을 못 산다는 뜻이야. 그러면 100억을 빌렸는데 20년이 지나면 그건 10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고, 다시 거기서 20년을 지나면 1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 20년이 5번이 가기 때문에 이놈의 100억의 가치는 100년 후에는 10만원의 가치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1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큰 돈이긴 하지만 우리가 참고서 몇 번을 타게 되면 1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도 실제로는 이 100억이라고 하는, 그 당시 100억이라고 하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지. 근데 100년 후에 지나게 되면 사실은 참고서 몇 권 정도 타는 가격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대로 100억을 갖다가 그대로 갚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금이라는 거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거에 합당한 이자를 갖다가 쳐주는데, 이 원리합계를 하는 목적은 동시대의 가치 비교, 100억을 100년 후에 가치가 얼마일까? 그럼 그 가치를 갖다가 갚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게 바로 원리합계를 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자, 원리합계를 하는 문제 유형은 보통 이제 예금 문제가 나오고 적금 문제가 나오고, 자, 돈 빌린 걸 갚는 거를 상환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연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치금 등등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크게 이제 나오는 거에 대한 개론을 갖다가 설명하는 거다 보니까 우선은 이제 보통 어떤 부분에서 학교 시험 문제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많이 약화가 되긴 했지만, 자, 나온 문제를 좀 볼 거예요. 우선 예금 같은 경우에는 돈 한 번 넣고 땡이라서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지수로그 함수, 여러분들이 배웠던, 바로 직전에 배웠던 지수로그 함수 쪽에서 먼저 다루고 와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게 어렵지도 않고요. 로그를 취해서 계산하거나 혹은 이제 지수값이 주어져 있어서 계산하는 것 정도라 이 부분의 주요 메인 유형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형태는 2번하고 3번이에요. 근데 이제 두 개는 문제가 아이들이 구분도 잘 학생들이 구분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왜 하기 쉽지는 뭐냐면 두 개 똑같은, 외우려고 그냥 했던 문제를 푸는 거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전혀 달라요. 적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갖다가 내가 매달 매년 일정하게 혹은 증액해서 넣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뭐가 나와 있냐면 어느 시점에서 가치를 갖다가 그 원리합계를 계산할 거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걔는.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때 이자가 몇 번 받았는지 중요한 거고, 돈을 몇 번 넣는지 중요한 거고, 어느 시점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지만 정확하게 그림으로 그리든 식으로 풀든 간에 계산해 주게 되면 틀리지 않는다. 물론 자잘구레한 계산 팁은 직접 문제를 풀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적금의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 몇 번 납입을 했느냐. 자, 두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 하면 네, 어느 시점에서 원리합계를 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시점 주어져 있는 문제에서 주어진 시점에서 원리합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 초항이죠. 등비수열의 합이다 보니까 첫 번째 항이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자, 뭐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복리 단위는 조금 이따가 계산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면 상환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적금은 돈 한 번 넣고가 아니라 매달 매년 일정하게 넣고 어느 만기라고 하죠. 그 시점에서 계산을 하는 게 적금 계산이었다면 상환은 아까 상황처럼 두 명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두 개가 있어요. 자, 한 사람은 돈 빌려줬고 한 사람은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을 갚는 거야. 그러니까 상환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시점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100억을 갖다가 빌렸는데 4년 매년 일정하게 돈을 갚는다. 자, 여기서 이제 25억씩 갚으면 안 돼요. 왜냐면 뒤에 갚으면은 단순히 계산해도 물가가 오른다고 계산했을 때 25억보다는 많이 갚아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그래서 얼마씩 갚아야 돼를 구하는 게 상환이에요. 자, 이 A라는 거와 100억이라는 게 두 개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요놈의 가치와 요놈의 가치를 어느 시점으로 비교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얘는 주어진 시점이지만 어느 시점에서 비교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때 이 두 개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 같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00억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여기 가치로 환전을 갖다가 하고 그리고 이 A 첫 번째에 넣었던 A 가치 한전이 같다라고 놓고 푸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이게 한 달이 더 가면 어차피 이자라는 게 한 개씩 더 붙는 거고 얘도 한 개 더 붙는 거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계산하는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 어느 시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갖다가 동일 시점으로 맞춰서 그 동일 시점에 두 개의 데이터를 갖다가 한전이라고 할게요. 자, 바꾸는 거. 자, 정확한 현재 가치를 갖다가 바꾸는 거. 그놈을 갖다가 비교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상환 문제는 어차피 적금 문제랑은 약간은 달라요. 주어진 데 풀어야 되지만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심지어 과거 가치로 환전을 시켜서 100억이랑 같다. 이렇게 푸는 게 간단한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선생님하고 같이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해요. 내가 이제 국민연금에 들어서 정년퇴임 후에 돈을 얼마씩 받는데 이 연금 증서를 팔고 싶어 혹은 가치를 현재 가치로 측정하고 싶은 거야. 여기가 주어져 있고 여기 지금 현재 가치가 얼마냐는 거니까 주어져 있는 거하고 구하는 게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계산 자체가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하고 이자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복리법, 단위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어서 설명할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그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원리합계를 하는 목적 그리고 요거 이제 등비수열 합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계산을 해야 되는 포인트에 대해서 두 가지로만 선생님이 간단하게 잡아서 설명했습니다. 되셨나요? 나